안녕하십니까. 저는 청주대학교 소프트웨어 융합학부의 노기섭 교수입니다. 제 연락처가 궁금하신 분은 여기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궁금한 사항 있으면 연락 주시면 제가 답변을 할 수 있는 것들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강의 특강인가? 강의 요거 소프트웨어 이제 프로젝트를 학교에서 강의하고 있는데, 네, 이제 추가 그 동영상을 제작하게 된 거는 뭐 요겁니다. 우리가 이제 시스템을 만들죠. 시스템을 만들면 뭐 플라스크로 만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장고로 만들 수도 있고, 뭐 스프링이라는 거를 써가지고 만들 수도 있고, 뭐 요런 거를 통해서 우리는 웹 시스템을 만들죠. 그래서 웹 시스템이 완성이 되면 얘를 가지고 서버에 올립니다. 서버에 올리면 다른 사용자들이 여러분들한테 각각의 컴퓨터를 켜서 브라우저를 실행을 시키죠. 네, 예를 들면 크롬 같은 걸 실행시키면 여기에다가 인터넷 주소를 치면은 IP 주소를 치면은 내 IP 주소를 치면 여기로 오죠. 그러면 웹 서버가 받아서 어, 바로 이렇게 이 중에 하나를 실행을 시켜서 결과를 받아서 다시 사용자들, 네, 유저라고 한번 해보죠. 유저한테 보내주게 되겠죠. 근데 이제 웹 서버를 바로 쓰는 경우도 있고, 여기에 미들웨어, 일반적으로는 미들웨어를 두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를 두게 됩니다. 제 수업 같은 경우에는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를 어, 뭘 써도 되죠. 아무거나 써도 되는데 UWSGI나 파이썬 기반으로 개발을 하면 구니콘 뭐 이런 미들웨어를 써서 얘한테 이거를 보내고 얘한테 요청을 하면 야 네가 해. 그다음에 야 네가 해. 그래서 결과 받아서 다시 이렇게 받아서 다시 이렇게 주는 구조로 하게 되죠. 자, 요게 궁금한 거는 이제 미들웨어 구축 관련된 그 동영상을 제가 찍어 놓은 게 있어요. 또 그거를 시청을 하시면 되고, 이번 동영상은 그 미들웨어 연동은 아니고요. 이제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왜냐하면 여기서 일반적으로 어떤 서버한테 요청을 보내는 거를 유식한 말로 리퀘스트라고 합니다. 서버한테 요청을 보내면 이게 어떤 네트워크를 타고 가죠. 통신 네트워크를 타고 가는데 네트워크를 연결해주는 그 매체가 있죠. 그래서 유선이면 뭐 랜 케이블이나 광 케이블 이런 것들이 가게 되는 거고, 무선 같은 경우에 뭐가 가는 거예요? 무선은 와이파이나 3G, 4G, 5G 이런 매체, 전파 매체를 통해서 리퀘스트가 가는 거죠. 리퀘스트가 이게 뭐 실질적으로 어떻게 돼 있어요? 이게 뭐 0과 1로 돼 있는 어떤 정보의 흐름이 가는 거죠. 흐름이 쭉 가는데 근데 무작정 보낼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내가 서버한테 요청 보내는 대로 내 맘대로 보내면 안 되죠. 어떤 일정한 양식에 맞춰 가지고 그 양식에 맞게 왔을 때 서버는 그거를 보고 아 얘가 나한테 요청하는 거구나 그렇게 알 수가 있겠죠 당연히. 난 내 맘대로 보낼 거예요. 그러면 서버는 그러면 네 맘대로 보내면 나는 모르겠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약속을 하게 됩니다. 음, 그래서 우리가 브라우저로 웹 기반 통신을 하는 거를 HTTP라고 부르죠. HTTP에서 P가 프로토콜이죠. 프로토콜. 라고 얘기하는데 이 프로토콜이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규칙, 약속, 또 뭔 말이 있나요? 뭐 규약, 규약이란 말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통신 규약 이렇게. 규약은 규칙하고 약속이죠.
어쨌든 이거를 통해서 보냅니다. 그래서 HTTP는 기본적으로 80번 포트를 쓰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보내는 게 얘가 secure 안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걸 안전하지 못해서 그 대안으로 나온 게 HTTPS예요. S가 뭐 secure하다, 안전하다 뭐 이런 뜻이 되겠죠. 네, 그래서 우리 이제 보면은 이제 학생들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긴 한데 그러면 요즘에 대세가 HTTPS예요. HTTPS로 잘 이렇게 바꿔줘야 되는데 이게 또 뭐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 블로그나 유튜브 이런 데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공식 문서 같은 데 찾아가 보면 문서가 잘 돼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 영어로 돼 있고 우리나라 사람 읽기 힘들죠. 특히 이제 공대 학생들은 뭐 영어에 언어 능력에 좀 딸리는 경향도 좀 있고 우리가 수학 이런 거 잘하는데 그래서 좀 한번 정리할 필요는 있겠다. 그래가지고 한번 정리하는 동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 동영상을 보실 분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뭐 올려놓으면 필요하신 분들이 동영상이 그게 좋은 것 같아요. 뭐 시간, 공간 제약, 거리 제약 없이 뭐 필요하면 그때그때 볼 수 있고 또 뭐 잘 모르면 반복해서 보면 되죠. 뭐 동영상 다운로드 받아서 보시든가 뭐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동영상을 만들게 됐고 그 다음에 HTTPS를 쓰려면 SSL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 우리는 이제 개발자들은 코딩 이런 거 막 바로 하려는 성향이 되게 강하거든요. 근데 좀 이론적으로 알고 있어야 어떻게 돌아가는지 도대체 알아야 그나마 좀 더 깊게 그리고 완벽하게 이 HTTPS를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집중을 해서 어,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좀 본격적으로 가볼게요. 자, 먼저 HTTPS는 쉽게 얘기하면 안전한 HTTP, 안전한 HTTP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뭐가 안전한가요? 라고 이제 물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HTTPS를 요즘 대부분 다 이거를 쓰고 있어요. 음, 안 쓰는 데는 옛날에 만들어 놓은 웹 시스템, 그러니까 뭐 홈페이지 이런 것들은 오래된 거, 올드한 거. 여러분들 같은 이제 신세대 최신 개발자들은 이런 거 되게 싫어하죠. 꼰대 이런 거 그죠. 아직도 안 바꾸고 있는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요즘은 대부분 다 이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가야만 해요. 어쩔 수 없이 가야만 해요. 또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먼저 HTTP는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하이퍼텍스트 여기가 TTP가 되는 거죠. 프로토콜은 규칙과 약속이고 트랜스포는 전송하는 거죠. 보내는 거. 뭐를 보내? 하이퍼텍스트. 하이퍼텍스트는 일종의 정보를 담고 있는 음, 일종의 문서 또는 뭐 파일 정도가 되겠죠. 파일 이런 게 되는데 문서는 다양하죠. 우리가 뭐 한글 파일도 있고 뭐 PPT 파일도 있고 엑셀 뭐 파일도 있고 뭐 메모장 파일도 있고 그렇죠. 그 중에 한 종류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작성하는 한글은 그냥 한글이나 PPT는 프로그램 실행시키고 토닥토닥 키보드로 치면 되는데 얘는 HTML이라는 컴퓨터 언어를 사용하죠. 이 랭귀지죠.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라는 어떤 규칙이 있는데 일종의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보기엔 약간 애매한 문서 작성 언어죠. 이 언어를 이용해서 작성한 문서를 HTML 파일이라고 부르고 있죠. 일반적으로 HTML이라는 파일 이름을 갖게 되는 거죠. 이런 걸 보내고 싶은 거죠, 서버로. 그리고 결과를 받고 싶은 거죠. 가장 큰 특징은 M이죠, M. M은 마크업.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링크가 걸려 있는 거예요.
이 문서 클릭하면 저 문서로 갔다가 저 문서에서 클릭하면 다른 문서로 갔다가 그래서 뭐 HTML 문법 중에 이제 이 태그를 이용해서 다양한 기능들을 부여하는데 태그 중에 A 태그라는 게 있습니다. 앵커 태그. 앵커가 점프하는 거, 링크를 달아주는 태그, 뭐 기능을 하는 뭐 그런 게 있어요. 이제 대부분 여기 계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뭐 그런 거를 이용해서 만든 그거 말고도 다양한 태그들이 많죠. HTML에. 그래서 만들어서 이걸 만들고 이걸 보내고 싶은 거죠. 보낼 때 약속, 규칙과 약속, 프로토콜이다. 근데 얘는 문제가 암호화되지 않은 방식으로 데이터를 전송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메시지 감청이 매우 쉬워요. 왜냐하면 인터넷이 뭐예요? 이 컴퓨터들이 열기설기 전 세계가 막 다 이렇게 연결돼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연결돼 있고, 이렇게 연결돼 있고, 이렇게 뭐 어떻게 연결될지 모르지. 그래서 내가 여기서 문서를 보내면 최종 목적지가 여기야. 그러면 이 경로를 쭉 찾아서 들리고 들려서 여기까지 오는 거죠. 여기가 내 서버라고 하면 여기가 여러분들 유저, 일반 사용자들이 중간중간에 많죠. 이게 랜 케이블 통해서 막 계속 쫓아다니겠죠. 그럼 중간에 이거 뭐 경로를 설정해주는 기계를 라우터라고 하죠. 뭐 경로를 지정해주는 라우터도 컴퓨터죠. 하나의. 컴퓨터들 사이에서 이렇게 내가 여기 랜 케이블로 가면 랜 케이블에 여기 하나 딱 선 따서 내 컴퓨터에 붙이면 다 볼 수 있는 거죠. 네, 감청이 매우 쉽습니다. 거기다가 암호화되지 않아서 암호화하지 않고 보내면 어떻겠어요? 다 보는 거죠, 다. 뭐 자기야 사랑 뭐 자기야 사랑해. 예, 이런 젊은이들 사랑해 해가 쫙 보내면 이거는 내 애인만 봐야 되는데 중간에 다 보고 있어. 친구들이 여기도 보고 있고 뭐 교수님도 보고 있고 엄마도 보고 있고 아빠도 보고 있고 동생 심지어는 내가 제일 싫어하는 동생은 평생 원수죠. 아, 농담입니다. 다 보고 있으면 문제가 생기겠죠.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나온 게 HTTPS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쫙 다시 한번 보면 정식 이름은 요 HTTP에 over SSL 이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또 SSL은 뭐냐면 Secure Socket Layer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는 HTTP는 알았고 SSL이라고 하는 Secure Socket Layer라는 거를 좀 알아야 되겠죠. 이거는 사실 모든 개발자들은 다 알고 있고 모르는 사람만 모른다는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상당히 상식에 가까운 겁니다. 그래서 요거 깊게 들어가면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제 어떤 보안 레이어를 설계하거나 분석하는 사람들은 아니죠. 다만 웹 서비스를 하는데 HTTPS가 안전하다고 하니까 우리 그거 쓰고 싶은 거죠. 쓰려다 보니까 개념은 알아야 되겠고. 그래서 저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보안이 강화된 HTTP를 쓰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건 좋은데 어떻게 쓰는 거예요? 이거 쓰는 거는 간단합니다. 간단한데 이런 기능들 있죠. 이런 개념, 상식에 해당되는 개념 잡기를 먼저 하고 실습 한번 해보고 이러면 좀 더 쉽게 와닿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 같은 예, 제가 가르치는 학생 고객이죠. 그분들이 저를 먹여 살리니까. 우리 학생들은 이런 거 이론을 좀 싫어하는 경향들이 또 많아요. 개발자. 그 뭐, 그냥 바로 하면 되죠. 바로 어떻게 하는지만 알려주세요. 근데 이런 이론적인 백그라운드를 알고 있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HTTPS 알쏭달쏭하죠. 이 알쏭달쏭한 거 없애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 목표예요. 요 강의. 그래서 근데 HTTPS에 SSL이 붙어 있는데 요거를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같은 의미로 혼동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 같이 붙어 있으니까 얘 두 개, 얘 포함해서 HTTPS 아니에요? 라고
생각을 하죠. 대부분 다. 일반적인 사람들, 예를 들어서 컴퓨터 공학이나 소프트웨어 관련 전공이 아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인터넷이나 웹이나 같은 거라고 생각하죠. 야, 웹사이트, 야, 네이버, 다음 카카오, 그거 뭐 다 인터넷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조금이라도 컴퓨터나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죠. 아, 인터넷이라는 기반 체계가 있고 그 위에서 크롬이 작동을 하는 거야. 이렇게 우리 알고 있죠. 그래서 유사한 개념입니다. 유사한 개념으로 SSL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위에서, 그래서 오버예요. HTTPS가 작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써 있죠. HTTP 오버는 뭐뭐 위에죠. SSL 위에서 작동하는 HTTP다.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인터넷이 있죠. 인터넷 뭐 광케이블, 랜선 막 쫙 연결돼 있잖아요. 이거 위에서 오버 위에서 우리가 웹이라는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죠. 자, 그래서 좀 더 가보면 그러면 이 SSL 위에서 작동을 한다고 하는데 그럼 SSL이 어디 있는 거요? 이런 질문이 생길 거잖아요. 이거 알고 있는 분들은 앞으로 쫙쫙쫙 이쪽으로 쫙쫙쫙 가가지고 뒤쪽부터 먼저 보셔도 됩니다. 요거 알고 있다 그러면 근데 좀 오랜만에 봤더니 색다른데 그러면 요 강의를 요 제 지금 하고 있는 부분도 좀 보시면 돼요. 통신 계층이 어 계층이 있습니다. 네트워크 통신을 그냥 뭐 나는 네트워크야. 네트워크가 하나의 통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층을 쌓아놨어요. 층층층층. 그래서 층을 쌓아놓은 게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표준 모델이 있고 그거를 간략화한 모델이 있는데 먼저 저는 표준 모델이 뭔지 좀 설명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그게 간략화돼서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실무적으로 이제 상용화돼서 쓰고 있는 간략화된 버전이 있거든요. 두 개를 먼저 설명하면 표준 모델은 이 OSI입니다. 오픈 시스템 인터커넥션 레퍼런스 모델. 이름도 되게 길죠. 오늘 외우기 힘들죠. 저도 맨날 까먹습니다. 그래서 저는 OSI만 오픈 시스템 이거 인터커넥션. 인터커넥션은 네트워크죠. 연결하는 거니까. 열려 있는 개방 시스템이다. 그래서 얘는 ISO라는 국제 표준화 기구가 있습니다. 단체 이름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개발을 했습니다. 네트워크를 어떻게 하면 잘하지? 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이거 나누다 보니까 7개 층을 쌌어요. 그래서 이 밑에 숫자가 적으면 하드웨어 관련된 거, 숫자가 크면 클수록 위쪽으로 가면 소프트웨어 관련된 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근데 여기 보면 레이어 1부터 레이어 7까지 있죠. 그래서 7까지 있다고 그래서 OSI 7 레이어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물리계층은 뭐 이렇게 하드웨어랑 뭐 랜 카드 뭐 어떻게 쓰고 뭐 이런 거 규칙들. 그다음에 데이터 링크 네트워크 얘는 IP죠. 그다음에 여기 TCP, UDP 관련된 거. 그다음에 세션 표현 계층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얘가 표준이에요. 표준. 표준은 이런데 요 표준 입장 세븐 레이어 입장에서 보면 리프리젠테이션 레이어라는 표현 계층이 있어요. 레이어 6. 여기에 SSL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요것만 7개층으로 하면 사실 너무 좀 복잡해지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단순화하고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상업적이고 실무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단순화한 게 TCP/IP 4 레이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세 개는 레이어 4로 묶고 TCP 쪽 전송은 전송, IP는 IP, 그다음에 물리 계층 두 개를 묶어서 네트워크 액세스 계층 이렇게 단순화했고 지금은 다 모든 사람들이 이거를 쓰고 있죠. 근데 이론적인 백그라운드는 이겁니다. 또 개발자들은 상식적으로 이 두 개를 다 알고 있어야 되죠. 자, 그래서 여기 4계층으로 보면 SSL이 요 최고 높은 레이어에 배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SSL하고 SSL이 있고 이 위에서 HTTP도 작동할 수 있고 뭐 이것도 작동할 수 있고 뭐 잔뜩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HTTPS 얘를 통과해서 오면은 HTTPS가 되는 거예요. 약간 복잡하시죠? 네,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SSL 레이어는 이렇게 됩니다. 항상 TLS라는 표현을 같이 써요. 근데 요거를 우리가 좀 정확히 알 필요가 있죠. 여러분들 할머니나 할아버지 아니면 컴퓨터를 잘 모르시는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뭐 어머니가 컴퓨터를 잘 모른다.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컴퓨터 본체 더하기 윈도우 10 깔려 있고 크롬 있고 유튜브 있죠. 그러면 뭐 컴퓨터를 잘 모르시는 뭐 할머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이거 다 퉁쳐가지고 컴퓨터네 이렇게 부르죠. 아니면 이걸로 뭐 유튜브 본다. 그거 인터넷이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컴퓨터 본체는 얘는 하드웨어고, 하드웨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제어하기 위해서 윈도우 10이란 게 있는데 얘는 운영체제고, 크롬은 운영체제에서 웹 서비스를 하기 위한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이고, 이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우리가 유튜브라는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볼 땐 완전히 다 틀린 거죠.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요 레이어를 보게 되면 SSL, TLS, TLS 또는 SSL이라고 부르는데 얘가 다릅니다.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되는 거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거를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개념 이름이 되게 헷갈리게 쓰고 있어서 우리가 알 필요는 있어요. SSL은 원래 Secure Socket Layer의 약자예요. 그래서 원래 옛날에 1995년 아주 먼 구석기 시대죠. 근데 저는 되게 친숙한데 넷스케이프라는 그 브라우저 만드는 회사가 있었어요. 이 회사에서 어, HTML 문서가 막 왔다 갔다 하고 사람들이 막 많이 쓰기 시작하니까 그걸 잘 쓸 수 있도록 브라우저를 개발했죠. 그게 넷스케이프에서 이게 내비게이터인가? 정확히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어쨌든 만들었어요. 거기서 데이터 통신을 좀 안전하게 해보자 해서 만든 게 SSL이고요. 그거 만들면 이제 버전 업이 되겠죠. 1.0, 2.0, 3.0 쭉 계속 발전을 하다가 넷스케이프가 망했습니다. 왜 망했냐면 그 브라우저가 이제 사람들이 많이 쓰니까 브라우저 전쟁이 한번 발발했어요. 3차 세계대전은 아니고 브라우저 전쟁이 발생을 해서 뭐 제가 뭐 정확한 그 히스토리는 모르는데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전쟁이 붙었습니다. 그때 마이크로소프트는 익스플로러, 넷스케이프는 내비게이터인가? 뭐, 내비게이터 이런 걸 가지고 막 뭐 다른 데도 있겠죠. 막 치고받고 춘추 전국시대 비슷하게 돼서 여기가 이제 최종 승리를 했죠. 마이크로소프트가. 망했으니까 근데 이 암호통신은 계속 써야 되니까 잘 만들어 놨으니까 이거 어디서 할까 하다가 IETF라는 기관이 있어요. 이것도 단체입니다. 여기가 이제 뭐 전기 컴퓨터 이거 잘하시는 분 똘똘한 전 세계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어떤 단체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요거를 그냥 가져왔어요. SSL 3.0 버전을 가져다가 여기에 맞게 조금 바꿔서 이게 기간이 바뀌었으니까 이름을 바꿨겠죠. TLS라고. 트랜스포트 레이어 시큐리티라는 이름을 붙여줬어요. 그래서 현재 이게 현재 표준입니다. TLS가. 근데 이 TLS 1.0 버전을 출시를 했는데 얘가 얘랑 같은 거예요. 같아요. 그래서 같은 거니까 원래는 얘가 표준 얘도 이제 1.0 나오고 2.0 뭐 이렇게 쭉 버전업이 돼가겠죠. TLS라는 이름을 써야 되는데 이제 개발자들이 또 의리가 있잖아. 야, 넷스케이프에서 SSL이란 이름을 가지고 발전을 해오는 거를 이거 그대로 갖다가 계속 버전 업 시킨 거 아니냐.
그러면 SSL이지 왜 TLS요? 그래서 역사적인 유래나 상징성 때문에 개발자들이 SSL이라는 이름을 저도 검색을 해서 검색하다 보니까 알게 됐는데 더 많이 쓰고 있다고 그래요. 네, 뭐 사실 같은 거로 생각해도 무방하고요. TLS라는 말을 써도 되고요. SSL이라는 말을 써도 뭐 정확히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표현을 할 때 이게 두 개를 항상 같이 써요, 이렇게. 그래서 개발자라면 이 정도 상식은 알고 있으면 좋겠죠. 자, 그래서 지금 첫 번째 강의에서는 HTTPS하고 SSL 관련된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했습니다. 강의가 길어지면 재미없으니까 잠깐 끊었다가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